반갑습니다. 오늘은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죠. 넷플릭스 호러 드라마 기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기리고가 관련된 그 장르 하이틴 공포 영화라고 예전 불렀죠. 넷플릭스에서 야호러, 야한 거 아닙니다. 영 어덜트 호러 시리즈의 첫 신호탄으로 기리고를 만들었는데, 이 장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리고의 전체 줄거리를 짧게 요약하면 별거 없어요. 저주 걸린 앱이 있는데 여기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원을 빈 사람은 죽는다. 이게 기본 컨셉이고, 이 앱에 대한 비밀과 그 친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서사를 풀어내는 게 이 드라마입니다. 첫 시작부터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혜령이라는 친구가 영상을 찍으면서 목을 그으며 죽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일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앱인가, 어떤 과거를 담고 있는가를 조금 살짝 미리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추리 영화나 그런 범죄 시리즈로 예를 들면 범인이 누군지 알게 하고 시작하는 그런 스릴러 작품들, 그런데 여기에 좀 반전이 있었죠.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걸로 보이는데, 이제 아이들이 서린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주인공인 세아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세아를 중심으로 모인 5명의 무리들, 세아와 나리, 건우, 하준, 형욱이 있습니다. 이 중에 형욱은 약간 찐따? 아니면 덕후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요. 5인의 무리에서도 약간 색깔이 다른 느낌. 그렇지만 착한 친구. 찐따 특으로 눈치가 없이 껴들기도 하고, 오덕의 냄새를 풍기면서 일본어를 남발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죠. 보통 이런 관계에 있어서 도태되기 마련인데, 나머지 4명이 어렸을 때부터 형욱과 친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어울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갑자기 이런 친구를 만났다. 잘해줄 수는 있으나 무리에 어울리기는 어려운 친구죠. 어쨌든 이 친구가 있는데 집안에서 굉장히 공부를 빡세게 시키나 봐요. 그리고 점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점수는 막상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는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딱 부르더니 수학 점수 만점, 하준이 그리고 형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놀라죠. 어떻게 형욱이가 만점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에서부터 형욱이는 도저히 만점 근처도 갈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게 드러나죠. 근데 형욱이는 그 5인의 친구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리고란 어플을 받았는데 이 어플로 소원을 비니까 만점을 받게 되었다. 당연히 믿지 않죠. 믿지 않지만 뭔가 딱히 다른 설명은 할 게 없어.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형욱이가 증거랍시고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녹화된 영상은 뜨지 않고 시간이 가는 타이머만 나옵니다. 근데 그게 하나씩 내려가고 있다. 이거 정말 불길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순간에 아이들이 흩어지죠. 그러면서 형욱이는 이 시간을 본 순간부터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뭔가 보이는 듯이 행동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몸을 가눌 수 없이 되더니 막 욕설도 하고 세아를 공격하려고 하는 듯 하다가 자기 목을 그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충격에 빠진 하준, 건우, 그리고 세아, 나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서 몸에 피가 묻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거 언제 갈아입나 나는 되게 궁금하긴 했었는데, 피가 이렇게 묻은 상태의 학생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는 선생님이 있을까? 물론 선생님도 충격을 받았겠지만 저 같았으면 좀 씻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게 하거나 먼저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괜찮다고 해도 구급차를 부른다든지 해서 뭔가 상담을 받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좀 없었죠. 이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재밌었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양호실에 있다가 옷 갈아입는다고 나가서 체육관으로 향하는데, 체육관에서 이제 뭔가 떠올라서 갈아입지 않고, 여기서 갈아입었으면 얼마나 깔끔했을까. 근데 갈아입지 않고 피 묻은 상태로 그 체육관에 딱 나서려고 하는데, 체육 담당 선생님이 부르죠. 그러면서 세아야, 너 주말 훈련 안 하게 됐다. 이 얘기와 동시에 세아는 어제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 어울리는 친구 중에 건우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운동부거든요. 운동부인데 세아랑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같이 세아 집에서 치킨을 뜯다가 세아가 국가대표가 됐다는 소리를 듣자 축하한다고 하는데, 주말마다 이제 너랑 못 논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훈련 같이 받자 하다가 기리고 앱을 갑자기 깔더니 세아 훈련 빠지게 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당일날 세아가 형욱이가 그렇게 되는 거를 보고 체육관에 갔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너 이번 주말에는 훈련 빠지고 쉬어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야. 이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형욱이의 말이 사실이었다. 그럼 건우도 형욱이처럼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불이 나게 뛰어가서 이 기리고 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데 나리는 석연치 않은 반응을 보내요. 그런 게 어딨냐, 무슨 개뻥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하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냥 바이러스나 아니면 해킹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피하려고 하는데 뭔가 여기서부터 나리가 극도로 이 기리고 앱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나리가 뭔가 있구나. 기리고가 어쨌든 앱이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소원을 비는 게 드라마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요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리도 혹시 소원을 빌었나? 라는 생각을 언뜻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건우도 이제 타이머가 보이니까 이거 타이머 0 되면 죽는 것 같아 라고 세아가 얘기를 하니까 하준이가 이거 그러면 내가 없애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다 하면서 세아 집에서 다 같이 만나서 이걸 없애보려고 하준의 노트북으로 원천적으로 삭제를 하기 위해 디버깅을 시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는 순간에 건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게 보인다라는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몸을 가눌 수 없게 되더니 학생들을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세아가 어찌저찌 해서 뒤통수를 후려 갈긴 다음에 그걸 막는데 일단 건우가 몸이 뒤틀리고 이상해져가지고 병원에 갔죠. 중환자실에 갔고 세아도 그 충격으로 병원에 갔는데 근데 세아는 24시간 지나면 건우가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리고를 통해서 세아 또한 소원을 빕니다. 근데 하준이는 갑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받아요. 누나가 이런 말을 하죠. 너네 그거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다 큰일 난다. 그리고 그거 사용한 애 있지. 그 애랑 같이 집에 와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세아와 하준이가 엄청 산길, 시골 그런 데를 지나서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서도 조금 이상한 게 하준이 누나인 햇살은 나올 수 없지만 누나를 보필하는 방울은 밖으로 나와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산길인데 혹시라도 길을 잃거나 실족으로 다치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숲이 되게 길 잃기 좋게 생겼어요. 거기다 그 집 앞까지 택시도 못 들어가. 나무도 쓰러져 있어.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죠. 도와주려고 했으면은 제대로 도와주던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집에 가서 세아를 살펴보는데 세아가 기절을 하고 햇살은 이거 보통 악귀가 아니다. 이거를 빨리 처치를 해야겠다. 해서 세아의 정신이 지금 들어가 있는 저주 공간에 주술을 통해서 이동한 다음에 문을 3개를 넘어라 하면서 세아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라.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일단 어찌어찌 첫 관문, 2번째 관문까지 넘었어요. 넘고 나니까 3번째 관문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방울과 하준이 너 괜찮냐고 이제 일어났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이것도 혹시 환상이 아닐까, 어떻게 도와줄까, 어떤 식으로 풀어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울이 윽박을 지르니까 뒤를 돌아보게 돼버리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벽 틈 사이로 눈이 탁 생기면서 보였다. 그런 말을 했는데 어찌저찌 3번째까지 탁 넘어가고 기리고 앱의 타이머가 멈추죠. 멈추고 나서 이제 햇살이 말하는 게 매흉을 찾아서 없애야 된다. 매개체가 있는데 그걸 없애야 완전히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에 세아가 생각해봤더니 어떤 환상에서 내가 빨간 붉은 핸드폰을 봤다. 그걸 없애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추적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매흉을 찾기 위해서 형욱의 디스코드에 들어가서 기리고를 알려줬던 애를 찾고 관련된 단서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권시원이 모친과 함께 살던 집에서 시원과 혜령이 있는 사진을 발견하고 이 둘이서 서린고 출신이었구나. 그리고 앱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이 학교에 있는 거를 알게 되고 학교로 또 찾아가서 앱에 관련된 영상을 모두 다운받고 그걸 분석해보니까 첫 영상에 혜령이가 그 죽는 영상 있죠. 자살하면서 니들 다 죽어버려. 그게 내 소원이야. 했던 그 영상을
보면서 추적을 합니다. 근데 이 중간에 건우도 정신을 차렸고, 건우는 나리를 깨자마자 만났고, 그래서 나리랑 함께 여기로 같이 가요. 나리는 귀신에게 홀리게 되고 그 귀신에 의해서 세아와 일행들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저찌해서 막아내고 나리는 도망가고 하주는 한쪽 팔을 다치지만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와중에 첫 영상에서 GPS 태그를 따고 그 핸드폰 위치를 알아내요. 핸드폰만 없애면 이 모든 악몽이 끝날 수 있다 해서 하준과 세아 그리고 건우랑 방울이 찾아갑니다. 그쪽으로 찾아가는데 이 과정에서 귀신이 트럭을 움직여서 공격을 하고 다른 기물을 통해서도 방해를 합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이 보통 귀신은 사람을 홀리잖아요. 지금까지 기리고의 귀신이 그래왔고 물론 힘이 센 악령이나 귀신의 경우 기물을 움직여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의자가 갑자기 움직이고 창문이 열렸다 닫히고 뭐 문이 갑자기 열리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아니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사물도 조정할 수 있었으면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트럭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그 방울의 자동차 그것도 귀신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애초에 이 자동차를 고장내거나 아니면 움직여서 절벽 같은 데 빠지게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의문점을 뒤로 하고 이들이 찾아가죠. 어찌저찌 해서 사진에 나와 있는 뒷배경과 유사한 건물을 찾습니다. 건물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나리가 또 공격을 해와요. 근데 귀신 들린 나리죠. 그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찌저찌 해서 나리를 제압하고 핸드폰을 찾습니다. 근데 이전에 햇살이 세아에게 이 매흉은 아무나 못 만지니까 너랑 나랑 한 이 팔고리를 차고 있어야 만질 수 있고 나한테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절대 다른 사람이 만지게 해선 안 돼 라고 했어요. 근데 나리가 도망치면서 제압이 됐잖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찾았는데 나리가 그 순간에 도망을 치면서 세아의 팔고리를 딱 뜯고 세아는 이번엔 귀신에 들립니다. 여기서 조금 디테일이 아쉬운 부분이 또 있죠. 팔고리가 뭔가 악령을 막아주는 그 흉한 기운을 막아주는 것 같은데 나리가 일단 귀신이 들려있잖아요. 귀신이 들려있는데 그 팔찌를 만질 수 있을까? 뭐 어떠한 거부감 없이 가능한 건가? 아니면 그 순간에 나리가 귀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자의적으로 팔찌를 뜯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많아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햇살은 건호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세아 데려오라고 하고 어찌저찌 해서 혜령의 폰을 부숴요. 부수는데 이게 안 풀린 거야 저주가. 아 사진에 두 명이 있었잖아요. 혜령이와 권시원. 권시원도 악령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권시원의 핸드폰을 또 찾아야겠죠. 그래서 항상 세아가 미심쩍게 생각하던 공간이 있었어요. 멀티미디어실이라고 철창으로 돼 있는 곳인데 아마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저주 공간 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찌저찌 핸드폰을 찾아서 저주를 풀거든요. 근데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의문점. 저주 공간에서 핸드폰을 찾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죠. 실물이 아닌데 이거를 박살낸다고 해서 저주를 풀 수 있을까? 실물을 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긴 했습니다. 근데 이 저주 공간에서도 귀신이 들린 나리가 아닌 본체인 나리가 나타나서 세아를 방해합니다. 핸드폰을 찾으려고 서버실을 열려고 하는 순간 뒤통수를 때리고 서로 싸우게 돼요. 나리가 이전에 도망치면서 옆구리에 그 악령을 쫓는 칼침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원한이 더 세졌나 봐요. 니들이 감히 친구라더니 나를 죽이려고 해?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평상시에 세아에 대해서 나리는 건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세아에 대한 질투심이 폭발하고 원혼도 들려받고 하니까 조금 더 그 한이 증폭이 된 거 아닌가.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 근데 귀신이 들렸을 때는 나리가 힘이 엄청 셌잖아요. 왜냐면 귀신이 들렸으니까. 본체인 나리는 어떻습니까? 맨날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지만 세아는 어떻죠? 운동부죠. 상대가 될 리가 없죠. 거의 머리를 박살내다시피 하면서 나리를 제압하죠. 그리고 핸드폰을 찾습니다. 그래서 모두 마무리가 되고 이 저주 공간에서 탁 나오는데 나리를 데려온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엔딩. 햇살 집에서 하준, 건우, 세아가 형욱의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끝이 나는데
그전 컷으로 형욱이의 책상에는 국화꽃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리 책상에는 국화꽃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면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혼수 상태에 빠졌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갔거나 그렇지 않다면 저주 공간에 아예 육체와 함께 갇힌 것이 아닌가. 그래서 행방불명으로 처리돼서 아직 죽었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에서 끝났는데 쿠키 영상이 있었죠. 그 누구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디스코드의 그 형욱이 친구가 쿠키 영상에 나와요. 서린고 그 개구멍 쪽으로 가가지고 핸드폰을 탁 짚습니다. 핸드폰을 짚는데 여기 암호가 있잖아요. 암호를 딱 생각을 하는데 이 핸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근데 그 사람 아이디를 딱 쳐보니까 켜져요. 나리의 핸드폰이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시즌2가 나온다면 시원이나 혜령이가 아니라 나리가 원혼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어쨌든 굉장히 간만에 완성도라기보다는 몰입도 있는 그리고 재밌는 그런 하이틴 공포 영화를 봤는데요. 다음 시리즈나 시즌2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프리퀄 정도가 되겠죠. 그런 것도 기대가 되고 역시 이래서 넷플릭스가 제작자들에게 사랑을 받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디테일한 면을 살펴보자면 왜 제목이 기리고인가? 기리고라는 고등학교가 있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학생들이 나오고 하니까. 근데 고등학교 이름은 달랐죠. 기리고는 앱의 이름. 이게 딱 기리고 있죠, 누군가를. 기린다라는 의미는 원래 본래 의미는 그거죠. 고인을 기린다. 추모의 의미인데 드라마에서는 소원을 빌면서 영상으로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 거에서 플러스 망자를 기린다라는 의미를 합친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제목부터가 망자와 관련된 이야기, 망자의 한을 풀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제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예고편에서는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앱을 보면서 죽거나 뭐 저주가 걸리는 설정 그런 게 나오길래 여고괴담하고 착시나리를 오묘하게 섞은 듯한 느낌? 처음에는 그래서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첫 화를 딱 보는 순간에 역시 넷플릭스라서 이 정도 가능한가? 이게 8부작인데 하나에 뭐 긴 건 50분, 짧은 건 30몇 분 정도로 평균 한 45분 정도의 분량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편 한 편이 되게 짧죠? 되게 빠른 속도감으로 툭툭 치고 나가서 몰입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다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8화까지 다 봤다. 컨셉이라고 하면 소원을 비는 그런 공포 영화잖아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뭐 살목지의 돌탑 같은 경우에도 이거 다시 쌓으려면은 돌 올리면서 소원을 빌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이 있고 고전으로 돌아가면은 1948년도에 원숭이손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 아시죠? 소원을 3가지를 들어준다. 근데 이걸 제대로 들어주진 않는다. 이런 괴담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련된 영화가 있고 위시마스터, 제가 초등학교 때 재밌게 봤었던 위시마스터가 있었고 이거는 램프의 요정 진 알죠? 그 진의 흑화 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숭이손과 마찬가지로 소원을 빌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어 한 해를 알겠어 소원 들어줄게 하고 한 다음에 황금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소원을 들어주긴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주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여고괴담 3에서 여우괴담인가? 거기서도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내용의 영화였죠. 이외에도 뭐 다른 소원 비는 영화들이 있지만 공통적으로 보면은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져도 결국에는 불행하게 이루어지면서 파국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가 많았습니다. 기리고는 그러면 어떤 타입이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이틴 공포 영화. 넷플릭스에서 미는 단어는 영 어덜트 호러 장르라고 하죠. 원래부터 있었나? 이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때는 하이틴 공포 영화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작품하고 비교하자면 핸드폰에 정확히 말하면 어플이지만 귀신이 들렸다는 점에서 착시나리와 귀신을 부르는 앱 0 최근에 나왔었죠. 그거랑 유사하죠. 거기에 원한으로 저주를 걸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설정은 또 이게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소원을 비는 모두가 죽는 거니까 광범위하고 또 무차별적이잖아요. 그래서 링의 이야기랑 조금 유사한 것 같고 죽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링과 착시나리와 유사합니다.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핵심 인물들만 중심으로 소원을 빌고 이루어져서 소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가 알 수 없는 게 조금 아쉬웠고 이건 살짝 아쉬운 정도?
그리고 요즘 고등학생들을 무시하는 건지 너무 고등학생이 국지적인 소원, 예를 들자면 수학 만점, 수능 만점도 아니라 수학 만점. 급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원초적인 그 고민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볼 때마다 소원을 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약간 제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저 같은 오덕들은 디테일에 미쳐 있거든요. 디테일에 미쳐 있는데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오덕 말투를 쓸 정도로 빠져 있는 애가 디테일을 무시하고 수학 점수만 요구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나 같으면 나를 천재로 만들어줘 라든지 앞으로 모든 시험을 만점으로 만들어줘, 이런 소원을 빌겠어요. 근데 수학 만점만 얘기했던 거는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인물 한두 명만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면 권시현과 도혜령이 있었죠. 이 앱에 깃든 악령들인데 권시현 같은 경우에는 죽어가면서 사실 이 모든 사태를 자기가 먼저 시작했거든요. 도혜령이 엄마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급발진해가지고 그 고백 영상을 틀었잖아요. 고백 영상을 틀면서 도혜령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작한 건데 네가 먼저 시작했다 하면서 또 다른 소원을 빌게 되죠. 혜령이의 소원이 영원히 반복되기를. 그리고 집 가기 싫다면서 굳이 들어가서 굳이 2층까지 가서 재단을 망쳐놓고 엄마가 신벌을 받게 만들죠. 그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도혜령의 경우에는 찐이라지만 너무 능지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연이 엄마가 죽어가는데 괜찮다고 해도 피까지 쏟고 막 혈색이 완전 시커멓게 변했는데 핸드폰도 있었잖아요. 핸드폰으로 학교 가면서 그냥 구급차 부르고 여기 어딘데 사람이 죽어간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시원이한테도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해서 바로 네 엄마 지금 피토하면서 쓰러졌다 이러기만 했어도 뭔가 원활히 풀렸을 텐데, 그렇게 안 했으면은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겠죠. 물론 어쨌든 부적을 넣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원이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거 시원이도 저주받은 것 같은데 부적을 시원이 근처에 항상 지니고 다닐 곳에 넣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혜령이는 가방에 넣을 생각만 하다가 쉬는 시간에 넣다 걸려가지고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키링을 사서 그 안에 넣어놓는다던가, 그래서 선물을 해준다던가, 어차피 화해는 했으니까 선물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저주 앱의 시작을 너무 이렇게 짜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의 시작을 좀 억지로 만든 느낌? 그리고 나리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죠. 나리가 갑자기 원한이 깊어진 거는 뭐 원혼이 섞여 들어가고 그래서 성격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상상하면 되는데, 나리가 성격이 되게 괄괄하잖아요. 진작에 왜 고백을 안 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고, 소원을 형욱이 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 이 앱을 키게 만든 오빠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술 마시면서 나리가 건우 사진 보여주면서 야 잘생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그래 좋아 술 취한 김에 소원 빌어볼까 하면서 누굴 죽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건우가 날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하다 못해 세아랑 건우가 좀 사이가 좋아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잖아요. 그러면 세아를 죽게 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조금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그렇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건우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그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소원의 범위도 확장이 되고, 와 진짜 뭐든지 소원이면 이루어주는 앱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더 풍성해졌겠죠. 그리고 건우에 대해서도 약간 저는 건우랑 세아가 티키타카 하면서 사건을 풀어갈 줄 알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줄 알았던 건우가 중간에 앱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시도 때문에 혼수 상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리타이어 되고 막판에서야 도와주고, 중간에는 하준이만 남아가지고 그런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약간 그 캐릭터 간의 밸런스? 그런 게 좀 안 잡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원래 이 하이틴 공포 영화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좀 학교면 학교, 어디면 어디, 뭐 캠핑장이면 캠핑장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폐쇄성이 특징이긴 한데, 이거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사라지면서 퀘스트 자체도 저주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긴 하지만 물건을 구해와라 하면서 어디에 잠입하고 그러는 것 자체가 약간 고딩들의 액션 활극처럼 느껴졌다?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재미는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하이틴 공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하이틴 공포물은 기리고처럼 청춘물과 호러가 결합된 장르죠. 하이틴.
10대들의 이야기와 호러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마냥 10대라고는 할 수 없고 10대에서 20대 초반 정도? 그 정도. 또 학교, 아까 말했던 캠핑장, 파티, 졸업여행 이런 거에서 공포 사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대가 우리가 학생 시절에 겪을 수 있었던 공간, 학교나 기숙사, 수학여행이라든지 캠핑장, 파티, 아니면 SNS 공간, 그런 영화 있었죠. 노트북 하나를 어디서 주워왔는데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공포 영화 있었고, 아니면은 폐 건물 체험 가자 하면서 벌어지는 그런 것도 하이틴 공포 영화의 무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장소가 공포의 장소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캐릭터 관계가 핵심인데, 하이틴 장르는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서사나 그런 거보다는 인물 간의 관계 드라마가 좀 더 강해요. 보면은 친구 사이의 갈등, 왕따나 뭐 첫사랑, 질투, 비밀, 그리고 배신, 따돌림이 있을 수 있겠죠. 한창 유행했던 게 따돌림에 관한 영화였죠. 어쨌든 친구 사이의 갈등, 기리고에서는 뭐가 나오죠? 사람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나리와 다른 애들의 갈등, 형욱과의 갈등, 그리고 형욱을 조금 따시키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나리가 건우를 사랑하는 첫사랑의 느낌, 세아에 대한 질투, 비밀은 시원과 혜령 간의 비밀, 그리고 앱에 관련된 비밀이 있었고, 배신은 또 나리죠. 나리가 배신을 때리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캐릭터 관계를 구축하는 게 하이틴 공포 영화의 핵심이다. 이런 거를 잘 따랐죠, 기리고는. 그리고 캐릭터가 그렇게 인간관계를 쌓아감이 있어서 중요한 게 전형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전개를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이틴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퀸카라든지 킹카, 운동부, 또 공부 잘하는 학생, 모범생, 아싸, 아니면 오컬트 덕후나 그냥 덕후, 그런 애들 나오고, 전학생, 문제야, 그런 애들이 나오죠. 여기서 대부분이 전형적으로 딱딱 들어봤죠. 퀸카 같은 경우에는 나리, 운동부는 세아랑 건우, 모범생은 하준이, 아싸랑 덕후는 형욱이, 그런 식으로. 전학생은 또 세아, 문제아는 나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척척척 들어맞는 전형성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평면적이에요. 캐릭터의 개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하이틴 호러는 단순히 그냥 뭘 해가지고 죽는다 이런 이야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정신적인 성숙을 이룹니다. 성인으로 넘어가는 두려움에 의해서 공포가 벌어지는 것, 캐리 같은 경우가 그랬고, 아니면 뭐 사회적인 고립이나 왕따를 당하는, 그리고 성적, 그런 귀신 이야기 많잖아요. 만년 2등이었는데 1등을 제거하는 그런 이야기, 괴담, 그런 것들이 있고, 외모 컴플렉스나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어쨌든 장점으로 보자면 그래서 전형적이고 평면적이어서 캐릭터 몰입이 쉬워요. 아, 쟤는 퀸카, 아, 쟤는 운동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구나, 오덕,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면서 감정이입이 쉽게 되죠. 보는 순간 딱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으니까. 특히 우정이 깨지는 순간이라든지 배신, 집단에서 소외되는 거,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공포다 이런 느낌이 들고 더 연결성이 강해지는 거죠. 또한 배경이 학교나 아니면 폐쇄된 공간이다 보니까 기리고는 그렇지 않았지만 저예산으로 만들기 좋아요. 공포영화 자체가 저예산으로 만들기 좋은데 하이틴의 경우엔 특히 그렇죠. 왜냐면 하이틴이니까 신선해야 돼, 얼굴이, 페이스가. 그래서 신인들을 많이 기용하죠. 신인들의 등용문 같은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인 감독이나 독립영화로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이틴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반영이 되게 빠르다는 거 있어요. 기리고는 뭡니까? 저주받은 애. 그리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디스코드 같은 거 나오고, 그래도 어색하지 않다. 만약에 성인 공포물인데 아미티비르 호러 같은 경우 싼 집에 가서 하는 건데 뜬금없이 저주받은 앱이 나타나고, 아니면 AI나 라이브 방송으로 갑자기 살인을 하는 살인마가 나오거나 하면 혼란스럽잖아요. 그냥 집 자체가 나와야지. 그거는 고전적이에요. 근데 하이틴,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영 어덜트 호러 장르에서는 청소년 시대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트렌드 반영이 빠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친숙해지죠. 단점을 얘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캐릭터가 얕아요. 평면적이고 전형적이니까. 이런 류의 영화를 자주 보면 얘 죽겠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잘 나가는 애니까 악역이겠네, 지금은 착해도 뭐 배신을 하겠구만, 이런 예상이 되죠. 그래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리고도 별 기대 없이 보긴 했어요. 또 클리셰가 많죠.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가도 되는데 굳이 혼자 간다고. 기리고에서도 많이 나왔죠. 굳이 나눠져서 찾는다고 해. 그냥 같이 찾으면 될 걸. 그게 뭐가 급하다고. 안전한 게 더 중요하지. 1분 1초라도 빨리 찾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나눠줘봤자 어차피 불러서 다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하려면. 근데 너무 멀리 가버리면 아무리 불러도 전화를 해도 오는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불리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행동하지? 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로 돌아본다든가 이런 것도 클리셰죠. 그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 같은 분위기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쟤 죽었는데 왜 또 나오는 것 같지? 라는 생각. 여기서 기리고에서는 나리가 그렇게 하죠. 저주 공간에서 잡아먹힌 줄 알았는데 뭔가 디스코드를 통해서 다시 등장한다? 시즌2 나오나? 약간 이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클리셰죠. 그리고 위험할 수가 있는 게, 기리고에서는 잘했지만 공포보다 청춘물이니까 멜로가 강해질 수도 있어요. 둘이 막 이렇게 위험을 넘어서면서 성장을 하면서 어른스러워지면서 어른스러운 행동까지 하려고 하는 거지. 가벼운 스킨십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뽀뽀나 키스,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하룻밤 자면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삼각관계나 연애를 토대로 하고, 여기 기리고에서도 건우랑 세아가 연애를 하고 있는 설정이죠. 그런 것들이 클리셰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재밌을 수도 있겠지만 공포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에서는 좀 약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점을 좀 꼽자면, 다른 것도 많을 텐데 현실성이 좀 약해요. 10대 캐릭터들이 좀 비현실적으로 행동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있죠. 데스티네이션이나 아니면 스크림 뭐 그런 거의 경우, 친구가 죽었는데 금방 활기차지거나 이 상황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거나 뭔가 해결하려고 진지해지거나 그러는 부분이 많고, 이유 없이 위험한 공간에 가는 경우도 많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감정선보다는 이야기의 흐름을 진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리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부분이 좀 크죠. 시원이와 혜령과의 관계에서라든지 아니면 나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부분, 조금 더 현실적인 면을 챙길 수 있었을 텐데 이 감정선을 따라갈 수가 없다. 단절된 느낌이죠.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잘 만든 하이틴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공포가 청소년 아니면 청년 시절에 그 감정과 뭔가 연결이 돼 있냐, 그때만 할 수 있는 것과 연결이 돼 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귀신이 나오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뭐 질투나 배신, 친구 관계에 있어서 뭔가 인정받는 거, 그리고 이 집단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캐리 같은 경우에는 성장통이나 그런 것들이 잘 보이면서 잘 녹여내야 잘 만든 하이틴 공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점들을 많이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기리고는 엄청 재밌는 드라마였고요. 하이틴 공포 영화로 수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마스크, 대부분 많이 못 보던 마스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연기력이 좋았어요. 성웅 역할을 했던 이효재 배우님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여기서 최고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권시영과 혜령이의 옛날 이야기에서 나왔던 시원의 어머니, 업순으로 나오죠. 이상희 배우님 최고였습니다. 그 섬찟한 모습과 몸짓, 자연스러운 그 태도, 하이틴 공포 영화라고 느끼지 않을 만큼 밀도가 잘 짜여진 드라마였고, 공포영화뿐만 아니라 이런 하이틴물이 많이 나와서 신인 발굴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기리고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 추천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재밌고 밀도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